홍조 씨가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? 한나 씨는 너 안 했잖아 하고 자꾸 티카타카라고 표현해야 돼. 그죠? 티키타카. 그런 걸 살린다고 해요. 나의 어색함을, 이 어수룩함을. 여기 나쁘지 않거든. 오늘이 마지막 밤이네. 이렇게 될 결말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선택했을까?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한다. 언제 알았는데 뭔 소리야? 나중에 얘기할게. 아, 경쟁 구도였을 것 같다라는 얘기. 희한한 점은 경쟁 구도가 놓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. 다른 남자도 잠깐 보이더라고요. 제가 아마 누구랑 기싸움을 할 거고요. 경쟁 구도에 있을 것 같다는 점친 내용을 알고도 선택을 했다.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. 함수연 씨는 눈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잖아요.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딴 데만 보고 이렇게 힐끗 보고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그러니까 얼굴에 거짓말을 못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. 더 이상 짐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. 선택한 사람이 제일 힘들 것 같거든요. 제가 짊어진 무게랑 그분이 짊어진 무게는 완전 다른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훨씬 더 힘들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랬다. 진심을 그냥 전하고 싶었다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. 그냥 알면서도 이제 노력하고 싶은 거죠. 운명을 거스르는 것처럼. 저게 인생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인생은 그냥 끝까지 완주하는 것. 그냥 견디고 버텨내고 그냥 살아내는 것. 그쵸.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여줘서 이분들의 말에는 항상 인생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전 뭐 젊은 분인데도 너무 항상 좋게 네. 듣고 있습니다. 너무 멋있어요. 네. 근데 선생님분이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떤 의미로 해석해요? 응?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? 이거 좀 딥한데. 하세요. 뭐 운명을 당연히 믿기도 하고 인연도 믿고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. 사람이잖아. 우리가. 사람이잖아.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거스를 수도 있지 않을까? 약간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좀 받아들이기 좀 처음에 힘든 일이었고 거스르고 싶은 일이었잖아. 슬프네. 응. 갑자기 슬프네. 그래서 나도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렇죠. 우리는 운명이라는 저 단어를 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남의 운명을 또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 운명이라는 단어의 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두루뭉술한 질문일 수 있지만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운명이 뭘까요?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더라고요. 이쯤 되니까. 뭐 일반 분들은 운명하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것. 내가 어떻게 발버둥 쳐도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것.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운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면서 견뎌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또 우리가 무속적으로 그러거든요. 4주 삶아 먹는 솥은 없어도 8자 삶아 먹는 솥은 있대요. 그러니까 4주 8자라 그러잖아요. 내가 태어난 연월시는 바꿀 수 없잖아요. 근데 8자라는 거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.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이나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꿔나가고 개척해 나가듯이 운명도 그런 거 아닐까요? 저는 이제 그거를 가끔 운명과 숙명에 빗대어서 내가 조금 달리 바꿀 수 있는 것을 운명 또는 바꿀 수 없는 걸 숙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밥그릇,
어떤 사람은 국그릇, 반찬그릇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우리도 그릇으로 표현하는데. 네,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넣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은 분명히 있는 거고 내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얼마나 맛있게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은 변할 수 있지만 그 그릇 자체는 좀 달라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무당 커플이 신명에 반대되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밖에서 응원해도 사실은 잘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 전 회차에서 벌전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벌전은 그거를 감내할 거예요. 본인들이 그 신의 벌이나 이런 어떠한 안 좋은 부분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을 마음이 동하는 걸 선택한다면 감내함을 택하면서 이제 선택을 할 거니까 그것 또한 응원해주면 뭐 그 끝이 해피엔딩일 수도 있나요? 해피엔딩일 수 있죠. 해피엔딩일 수 있죠. 왜냐 신의 말씀을 무조건 거스르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뭐 진짜 뭐 큰 악의 기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벌전은 없을 거예요. 바다다. 어때? 바다 오고 싶어 했잖아, 근데. 너무 추워? 추워. 왜? 추워. 나 어. 지금 잠깐만. 나 살아야겠어. 고마워. 성냥팔이 보냐? 죄송한데 이거 아니지 않아요? 편하기가. 아니 이거 아니지. 가자. 이건 아니지. 나 뭐 빨간망토 타투야 뭐야? 잘 어울려, 근데 그게. 이거 맞아? 진짜 잘 어울려. 바다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. 우린 사실 이런 데 오잖아? 그러면은 저기 용궁 할아버지 할머니께 기도드려. 재물상 갖고 가서. 가서 기도하고 와. 나 잠깐 나 마저 구경 좀 하고. 용궁. 제가 이거는 정말 그 신받고 얼마 안 돼서 애동 때 회를 먹으러 갔어요. 어쨌든 가니까 회가 있잖아요. 회도 먹고 막 뭐 바다 보고 인사 이런 것도 모르고 회 먹고 막 근데 그날 저녁부터 토하고 싸고 토하고 싸고 토하고 싸고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제가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너 어디 갔냐 뭐 먹었냐 그러시더라고요. 대번에 그래갖고 아니 바닷가 가서 회 먹고 그랬더니 너 바닷가 가서 할아버지한테 인사했어? 이러시길래 그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 돼요?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욕을 말방 줄방 막 말방 줄방 먹고 깨끗하게 씻고 하늘 보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괜찮아졌어요. 약간 어릴 때 차례상 음식 상에 올리기 전에 먹으면 탈난다는 이야기가 듣는 그거 있어요. 그 비하인드는 또 있어요. 파묘 때 조명 감독님이 눈 안에 요 안에 양쪽으로 요만한 다래끼가 났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거 동티 났네? 그랬어요 제가. 그 촬영할 때 산신제를 지내는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놓았던 소품 사과를 먹었대요. 그러고 그때서부터 여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안과를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2달 내내 그렇게 눈이 빨개서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좀 찢어주고 비방하고 막걸리랑 이렇게 좀 해갖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뵀는데 뭐 싹 들어갔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동티난 거를 바로 잡아줬죠. 그럼 어떻게 내년부터 삼재인데? 나 내년부터 삼재야? 응. 그럼 나 삼재 아홉수인데? 삼재 아홉수 어떻게? 몰라 나는 근데 삼재 아홉수가 그렇게 안 위험해 보여서. 아 내가? 응. 아니 그것만 뭐 시작할 때만 뭐 이렇게 어떻게 잘 해봐요. 뭘 시작해? 뭐 들어오는 해 내년에 정월에 아 내년에? 뭐 어떻게 되겠지 뭐. 뭐 죽게 하겠어? 맞아. 죽게 하겠어? 어차피 이 삶이 저 삶이야? 맞아. 이 삶이 저 삶이 여기서 안 좋아져봤자 뭐 똑같아. 어차피 이 삶이 저 삶이야 저 말이 되게 전 좀 슬프게 들렸어요. 그러면서 나름의 수현 씨가 이제 시작할 때 잘 해봐요. 들어오는 해에 정월이라는 거는 음력 1월이거든요. 음력 1월 달에 시작할 때 원래 음력 1월 달에 그 살풀이를 하거든요. 그게 애군, 한 해에 나쁜 애군을 불살라 버리는 의미예요. 너 삼재 들어오고 아홉수 들어오니까 삼재 풀고 시작해라. 이렇게 이제 나름의 조언을 해준 거죠.
올해 삼재니 조심해라, 예. 아홉순이 조심해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어른들이 조심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삼재는 말 그대로 3년 동안 3년의 해운 동안 세 가지 악재나 애군이 들어온다 해서 그래서 그때 삼재 때에는 뭐 어떤 집을 이사한다든지 아이를 낳는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. 남칠여구. 남자는 7수, 여자는 9수에 결혼 안 하거든요. 남자 7수에 결혼하고 여자 9수에 결혼하면 평생 해로를 하지 못한다고 어른들이 9수에는 결혼하지 않는다. 근데 거기다가 삼재까지 겹치면 식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자식을 놓지 않는다 그래요. 옛날 왜 남자는 7이고 여자는 9예요? 몰라. 내 마음은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는지 그냥 크게 궁금한 건데. 마음이 흔들렸을 거잖아요. 흔들었는데 아니래. 관계성의 한도? 좀 모순이 아닌가? 어머! 설마! 상처 받을지라도. 난 충분히 이해하고 분명히 상대를 선택하지 않을까. 진심인가? 어디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? 끝까지 알 수가 없을 것 같다. 수현 씨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? 계속 머리에서 웅웅웅웅웅. 이용조. 그렇구나 하고. 이홍조님은 최한나님을 최종 선택하시겠습니까? 오해가 끝났습니다. 드디어. 뭉클한 오해가 끝나고 너무 재밌게 봤어. 마지막 6회만 남았습니다. 아 진짜 벌써 마지막입니다. 저는 사실 보고 오셨잖아요. 6회 녹화를 했잖아요. 그래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최종 커플이 몇 커플이고 누가 누구를 선택할지 그게 제일 궁금할 맞아요.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. 힌트. 운명을 넘어선 선택을 하지만 결국 운명이다. 넘어섰지만 운명이다. 별 힌트가 안 되죠? 더 헷갈리는데요? 아, 근데 운명을 넘어섰지만 결국엔 운명이다. 네. 흔들렸지만 다시 운명을 선택한다? 그런 의미인 건지. 아, 이거 애매한데요, 진짜? 몇 커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.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한 2커플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아까 저한테 얼핏 언제 하시긴 한 2커플 두 말씀하셨어요. 커플 정도. 근데 이 두 커플은 이 신들린 연애 애청자라면 대략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냥 이거는 뭐 딱 떠나서 그냥 하지 마세요.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굳이 말씀하시려고. 그쵸. 맞아요. 안 하겠어요. 정준쌤이 살려주셨어요. 드디어 이윤솔 PD. 이윤솔 PD님을 다음 녹화 때 여기 모실 수 있게 확정을 지었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네, 그래서 그간에 신들린 연애를 어떻게 시작했고 그렇죠. 어떤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는지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. 너무 많죠. 그래서 6회 때 직접 모시고 아,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도 궁금한 게 많겠지만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한 게 많으실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러면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이윤솔 PD님한테 물어봐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아주 저희가 이윤솔 PD님을 막 괴롭혀서 답을 얻어내겠습니다. 드디어 이제 마지막 6회가 남았습니다. 선생님은 보고 오셨지만 저는 못 본 6회. 밤 맞죠? 10시 20분. 화이팅! 밤 10시 20분 신들린 다시 하세요. 밤 10시 20분. 처음부터. 아, 그래? 이게 제일 어려워, 이게. 어디서부터 할까요? 그럼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. 밤 10시 20분 신들린 연애 마지막 방송 6회 본방사수 해주시고 본방사수 해주시고 감염됐어. 해주세요. 맞아.
마지막 방송 6회 신들린 연애 그리고 신들린 비하인드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떼고알 필수입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